안녕하세요. 여드름 닥터 최희중입니다. 여드름은 여드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여드름이 문제가 되는데요. 여드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드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드름 후유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진행 순서는 첫째, 발생할 수 있는 여드름 후유증의 종류를 나열을 하고요. 둘째, 그 여드름 후유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 사례로 살펴보는 여드름 후유증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여드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드름 후유증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인 여드름 흉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붉은 여드름 자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여드름 자국은 여드름 홍반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넓은 모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켈로이드 흉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여드름 후유증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파인 여드름 흉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드름 흉터라는 것은 여드름이 났던 부위의 피부가 파여 있는 것을 여드름 흉터라고 부릅니다. 이게 용어가 여드름 흉터, 여드름 자국 이런 두 가지 용어들이 혼동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용어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드름 흉터는 파인 거니까 이 살을 채워 올리는 치료가 필요하겠죠. 근데 여드름 자국은 피부가 파인 게 아니기 때문에 살을 채워 올리는 치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어를 구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붉은 여드름 자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붉은 여드름 자국이라는 것은 여드름이 났던 부위에 피부가 울긋불긋하게 동그란 모양으로 변해 있는 것을 여드름 자국이라고 부릅니다. 여드름 자국은 파인 게 아니고요. 일종의 색소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드름 자국, 여드름 홍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드름 자국은 색소 질환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색소를 깨는 치료를 통해서 여드름 자국을 치료하게 됩니다. 여드름 흉터 연고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때 이 연고에서 사용되는 여드름 흉터라는 것은 파인 흉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붉은 자국으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붉은 자국에 여드름 흉터 연고를 바르면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파인 흉터에 여드름 흉터 연고를 발라서는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흉터와 여드름 자국,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발생할 수 있는 게 넓은 모공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넓은 모공은 여드름 때문에 지속적으로 피부 조직이 손상되다 보니 이렇게 모공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주변의 피부가 손상되면서 이렇게 모공이 무너져 내리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넓은 모공이 발생할 수가 있죠. 네 번째는 켈로이드 흉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켈로이드 흉터도 흉터입니다. 여드름 흉터도 흉터예요. 똑같이 흉터라는 용어가 쓰입니다만 켈로이드 흉터와 파인 여드름 흉터는 완전히 서로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파인 여드름 흉터는 피부가 손상된 부위를 피부가 복구하지 못하고 그냥 파인 상태로 남아있는 거가 여드름 파인 흉터인데, 켈로이드 흉터는 파인 여드름 흉터와는 정반대로 피부가 손상된 거를 피부가 알고 그 부위를 복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복구를 할 때 필요로 하는 양보다도 더 많은 피부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피부가 뿔로 튀어나온 것, 이게 켈로이드 흉터가 되겠습니다. 켈로이드 흉터는 정상보다도 너무 많이 과도하게 만들어진 이 피부 조직을 녹여주는 치료를 함으로써 치료를 하게 됩니다. 사례별로 알아보는 여드름 후유증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염증이 없는 좁쌀 여드름이죠. 이 경우에 어떠한 여드름 후유증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냥 놔두기만 하신다면 어떤 여드름 후유증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없는 좁쌀 여드름은 그냥 놔두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 경우는 염증이 있는 붉은 좁쌀 여드름이죠. 이 경우에는 어떤 여드름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염증이 있는 좁쌀 여드름의 경우도 여드름 후유증은 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드름 자국이 발생할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기는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거는
화농성 여드름이죠. 화농성 여드름일 때는 어떤 여드름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을까? 모든 종류의 여드름 후유증이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파인 여드름 흉터, 붉은 여드름 자국, 넓은 모공, 켈로이드 흉터 이 네 가지가 다 발생할 수 있는데 빈도가 흔한 거는 파인 여드름 흉터와 붉은 여드름 자국이 많이 생기고요. 켈로이드 흉터는 생기는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네 번째 사례인데요. 응괴성 여드름입니다. 응괴성 여드름은 화농성 여드름의 심한 타입이라고 하면 되겠죠. 크기가 더 크고 염증도 더 심하고 이런 응괴성 여드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드름 후유증은 파인 여드름 흉터, 붉은 여드름 자국, 넓은 모공, 켈로이드 흉터가 모두 발생 가능할 수 있으나 응괴성 여드름에서 특징적으로 켈로이드 흉터가 발생할 가능성이 어떠한 여드름에서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여드름 후유증은 한번 생기면 치료가 쉽지 않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여드름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화농성 여드름과 응괴성 여드름은 빨리 치료를 하여 여드름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드름 닥터 최희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